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제21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21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결의와 온 세계의 주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의 질곡을 깨뜨리고 남북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북한은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왔던 핵 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전환기적 변화의 의지를 예고하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더불어 지난 주말에는 70년 만에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었고, 이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첫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총노선 변화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며 남과 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쟁 위기를 영원히 한반도에서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국회는 정쟁의 질곡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개헌은 혼신짝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질세라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 바른미래당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국민투표법의 개정 시한이 넘어가면 도대체 두 야당은 무슨 양심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6월 개헌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헌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촛불 앞에서는 약속을 하고 촛불이 일상으로 복귀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또한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든 정쟁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오늘로 51일이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결선 투표를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17분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또한 시도당별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지엄한 촛불 명령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 정신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살아 숨쉬게 할 촛불혁명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지방권력 교체는 나머지 반쪽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방의 부정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지역 맞춤형 민생개혁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나라와 역사가 요구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과 비례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편에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뒤에 백드롭이 바뀌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참으로 기대되는 한 주입니다. 정말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70년간 지속된 적대와 불신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4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 정상회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전환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부 당국의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대적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도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수구 세력은 비핵화를 위한 걸음걸음마다 위장 평화쇼, 의미 없다 등의 평가절하로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색깔론에만 매몰돼 국민에게 외면받고 갈라파고스처럼 단절되고 고립된 냉전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함께 갈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소중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월 동시선거를 결정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최후 처리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6월 동시투표 개헌 또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국민투표법은 그 자체로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의 여야 합의한 발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개헌 논의를 2주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헌 논의 15개월 동안 개헌의 발목만 잡던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완전히 걷어차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회의를 열면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의 자동 상정을 막아보자는 얄팍한 술책임이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오늘 오전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지 않아 끝내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 호원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여야지 언론을 통한 의혹 증폭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언론의 오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이 오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언론에게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찰의 일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빠른 시일 안에 규명해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불법 비리 의혹들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단순한 일탈 행위, 갑질을 넘어서 견제와 감시가 전무한 재벌 권력이 기업 외부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항공법상 허용되지 않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진에어 임기 등기 임원 등재, 일가의 명품 반입 과정에서 운송료, 관세 포탈 의혹 등은 기업 내부는 물론 법적 감시망도 우습게 넘나들었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법 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잠시의 비난만 피하면 된다는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재벌 일가의 권력 남용의 견제 장치가 없는 탓입니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을 방법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수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모 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경영부실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소액주주의 투표권 강화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을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 확장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견제받지 않는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탈법은 직원과 주주는 물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벌들의 왜곡된 특권의식을 바꾸고 건강한 경영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21일을 기점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지하고 그를 담보하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의 사용과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세웠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27일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만난다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세기 이상 대결을 일관해 오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만남은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 한 발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민족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대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서로에게 겨뤘던 총권은 쉽게 거둘 수 있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꽃샘추위가 따른다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어렵사리 일궈낸 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보수 정권의 색깔론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대한 국민은 끝내 평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화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세계의 참사는 인내와 지지를 보내준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는 27일 금요일이면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주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향한 이러한 걸음을 다시 재촉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신 국민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기실 헌재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2015년 12월 23일까지였습니다.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6월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몽리를 부리는 야당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망했다고 폭로하면서도 왜 그런 지경에 이르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합니다. 정당의 살 길은 국민과 소통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추경, 한반도 평화를 통해 국민께 보답하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애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이번 주 여성의 4.27 남북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오랜만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하느라 최고위원과 여성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출마한 우리 여성 후보들을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성 광역단체장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당보다 훨씬 많은 여성 의원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성 당 대표님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숙제인 여성 광역단체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저도 출마 당사자로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최소 1명 이상 여성 광역단체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한 줄 메시지가 아쉬웠습니다. 박영선, 홍미영, 양양자가 마지막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담대하게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도 스스로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다른 당보다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 도전자가 많은 것은 자랑입니다. 그분들의 도전이 도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로 85.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북한은 4월 20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하며 평화 모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고 큰 진전과 함께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적 기대감과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고 남북이 협력의 물꼬를 터서 평화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3일 날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얘기했듯이 제1야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수라고 폄하하는 발언 등을 중단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우중에 열린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북한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고 아사 직전까지 가고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살려준 사람이 BJ다. 그 다음이 노무현이다. 똑같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두 분의 대통령의 업적까지 부정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공전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백드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봐봐. 조금 띄울까요? 손을 이렇게 좀 같이 맞잡아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손을 잡아야 평화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합니다. 뭐 새로운 시작이면 평화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새로운 시작! 평화!